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문 대통령이 김정은을 대변하고 있다고 공격하자 청와대가 구시대적 색깔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7인조 아이돌그룹 머스트비가 탄 승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운전하던 매니저가 숨졌습니다. 사고 차량이 부딪힌 가드레일은 이렇게 뽑혀져 나갔고 심하게 구겨졌습니다.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는 아이돌그룹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주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이 과거 5년 동안 68차례 조현병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이전 2년 9개월간은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지난 11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2주 만에 이번 주에는 북러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지금 외교전은 급박하게 보이는데 정작 핵심인 이 비핵화 문제는 진전이 없습니다. 북한은 폼페이오와 볼턴 저격에 나섰고 비건 등 미국 측 보좌진은 북한과 소통 부족에 점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일 한미 정상회담 때 북한 김정은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넸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문 대통령이 받은 이 메시지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오늘 뉴스7 유혜림 기자의 리포트로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보도했습니다. CNN은 메시지에 현재 방침에서 중요하고 미북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이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김 위원장이 내용을 아주 궁금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지난 1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과 공유할 메시지가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북한에 전달하려는 메시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좀 분석이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스티브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는 북한과의 소통 부족에 이 좌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백대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북한에 전달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3차 정상회담을 열자는 제안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관계는 좋으니까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대화를 계속 하자. 3차 정상회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핵을 포기하면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다시 강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북한은 아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기존의 입장을 재강조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선뜻 회담에 응하지 않는 상황을 볼 때 기존에 없었던 카드를 새로 제시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발언과 배치되는 메시지를 문 대통령을 통해 전달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사실상 핵 문제의 돌파구는 김정은의 결단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해달라는 뜻입니다. 스티브 비건이 이끄는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팀이 북한과의 소통 부족에 좌절감을 느꼈다고 미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비건 대표가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고 싶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도 썼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장외 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김정은 대변인 역할을 중단하라고 말한 데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이 구시대적 색깔론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지난번 나경원 원내대표에 이어서 문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 김정은 대변인 발언이 나온 게 신경이 쓰이는 모습입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 항의하기 위한 집회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살릴 외교는 전혀 보이지 않고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에 앞서 국회에서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을 인용했던 나경원 원내대표도 정부가 북한만 바라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정권은 북한하고 적폐청산만 모르는 아는 북적 정권이다 이랬습니다. 북적 정권 심판합시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당 대표의 발언인지 의심된다며 구시대적 색깔론으로 과거에 사로잡힌 모습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표를 향해 극우 세력의 대변인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야말로 어째서 제1야당의 책임감은 내동댕이 치고 태극기 극렬 극우 세력과 토착외구 옹호 세력의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당 일각에선 장외 집회를 계기로 한국당이 본격적인 보수 통합에 나설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인영 의원의 출마 선언을 계기로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막이 올랐습니다. 이 의원은 출마 결심 배경으로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꼽으면서 후보들 간 선명성 경쟁도 본격화될 조짐입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이 말이 출마 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심장에 또아리를 틀기 시작한 극우 정치에 맞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당의 극우화는 족보가 없다면서 가짜 태극기 세력도 언급했습니다. 386 출신이라는 존재감을 부각하면서 자신이 야당 대권 주자로 떠오른 황 대표의 맞수라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입니다. 당내 주류지만 당직을 사퇴하면서까지 일찌감치 원내대표 경선을 준비해온 김태년 의원도 격한 대치를 즐긴다며 황 대표가 염려스럽고 실망스럽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비판했습니다. 비주류 대표로 원내대표 출마를 준비하는 노웅래 의원도 황 대표의 우경화를 우려했습니다. 우리 국회 차원에서 어떤 성과를 가져오는 거는 그건 여당의 몫이라고 봐요. 그래서 무조건 싸우고 강대강으로 가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내 계파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선명성 경쟁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향년 71세로 별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의원을 향해서 정치권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 김 전 의원이 고문 후유증으로 고통받았다며 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고 김홍일 전 의원의 빈소가 차려진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조문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고통을 받으신 분이죠. 고통 없는 곳에서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원 의원과 한억압 전 의원 등 동교동계 인사들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고의 진정한 의미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이고 공기였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야만의 시대는 변했지만 남겨진 상흔은 깊다면서 독재라는 단어가 진정 무엇을 뜻하는지 돌아본다고 했습니다. 민주평화당도 고인을 고문하고 공안 통치에 앞장섰던 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서 자숙하기는커녕 독재 타도를 외치는 코미디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 좌파 독재 저지를 구호로 대규모 집회를 연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유가족들은 병세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진 이희호 여사에게는
김 의원의 작고 소식을 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일주일 전 서울 홍대 인근 한 골목에서 흉기를 든 강도가 지나가던 여성의 지갑을 빼앗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강도 피의자는 월세를 못 내 노숙 생활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홍영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골목길을 내달립니다. 한 여성이 그 뒤를 쫓습니다. 남성의 한쪽 손엔 흉기가, 또 다른 손엔 지갑이 들려 있습니다. 지난 15일 저녁 8시쯤 서울 서교동에서 40대 남성 A씨가 30살 김모 씨를 흉기로 위협해 지갑을 훔쳤습니다. 지나가는 남성분들한테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면서 도망가시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제 옆에 골목으로 나갔는데,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왼쪽 손을 찔려 피를 흘리면서도 80m를 뒤쫓아갔습니다. A씨는 피해자와 시민들이 쫓아오자 골목에 지갑을 버리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뺏어서 도망가다가 이제 주변에서 이제 막 소리치고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 따라오고 이러니까 이제 던지고 도망간 거예요.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버리고 간 지갑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CCTV를 분석해 이틀 뒤 6호선 합정역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범행 장소 인근 고시원에 혼자 거주하다 월세를 낼 돈이 부족해 최근 노숙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강도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오늘 새벽 7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머스트비가 탄 차량이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을 하던 매니저가 숨졌는데요. 아이돌 그룹 차량 사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가혹한 스케줄이 이들을 사고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올림픽대로 위에 검정색 승합차 한 대가 반파된 채 서 있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져 손을 댈 때마다 부품이 떨어져 나옵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7인조 아이돌 그룹 머스트비 멤버들이 타고 있던 승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 차량이 부딪힌 가드레일은 이렇게 뽑혀져 나갔고 심하게 구겨졌습니다. 차를 몰았던 매니저 손모 씨가 숨지고 타고 있던 그룹 멤버 4명과 소속사 관계자 1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공연을 끝나고 이제 서울로 오던 중에 사망하고 나머지는 다행히 안전벨트를 다 매서 정상으로. 경찰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걸그룹 오마이걸과 보이그룹 B1A4가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고 5년 전엔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은비와 리세가 교통사고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살인적인 강도로 이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졸음운전 문제라든가 과속운전 문제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잦은 심야 스케줄과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아이돌들과 관계자들의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주말 동안 바다에서 조업을 하다가 선원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대구에선 고령의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해 3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김다로 기자입니다. 해양경찰이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서. 들것에 실린 구조자를 해양경찰 배로 옮깁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인천 옹진군 소령도 인근 해상에서 65톤급 어선의 닷줄이 끊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중국인 선원 44살 주모 씨가 숨지고 중국인 30살 여모 씨가 실종됐습니다. 닷줄이 끊어지면서 그 닷줄이 그 선원 2명을 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명은 해상으로 추락하고 한 명은 의식불명이 되는. 어제 저녁 8시 5분쯤 전남 신안군 자은도 해상에서도 선원 1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헬기 등의 장비를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조업을 종료하고 휴식을 잠깐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마지막까지 거기까지 목표하고 그 이후에는 조업 재개를 이제 하려고 조업을 다시 하려고 이제 해보니까 선원이 이제 보이지 않아가지고 신고를.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대구시 동구 지묘동에서는 승용차가 후진하다가 식당을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는 이어 길 건너편 또 다른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사고로 식당 외벽과 집기 등이 부서졌고 식당 업주 등 3명이 다쳤습니다. 후진하는 과정에서 식당 주차장을 충돌하고 도로를 건너편에 넘어가지고 식당 안으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입니다. 경찰은 71살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진주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이 5년 동안 모두 68차례에 걸쳐 조현병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희생자 가운데 한 명은 오늘 발인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으로 20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 안인득. 안인득은 그동안 불이익을 당해 화가 났다면서도 행정기관과 이웃을 욕하는 등 횡설수설했습니다. 진주시 비리와 부정부패 심각합니다. 하루도 멀다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 아파트 내 우리가 사는데 아파트 내 완전 정신 나간 것들 수두룩하다. 안인득은 경찰 조사에서 여전히 범행 동기를 진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인득은 오히려 학창시절 괴롭힘 당했던 친구나 폐지를 줍는 노인을 도왔는데 사람들은 내 편에 서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안인득이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모두 68차례에 걸쳐 조현병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안인득은 사건을 내기 전 2년 9개월 동안은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희생자 한 명이 처음 발인했습니다. 74살 고인은 아내의 배웅도 없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아내도 안인득의 흉기에 찔려 입원 중입니다. 다른 희생자 4명의 발인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와 진주시는 유족들과 치료비 지급을 놓고 계속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고농축 액상 대마 흡입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가 3세 정모 씨가 오늘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정 씨는 이미 구속된 SK그룹 창업주 3세 최모 씨와도 함께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남색 모자에 마스크를 쓰고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서에 들어옵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29살 정모 씨입니다. 마약 구매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 씨는 지난해 해외 유학 시절 알게 된 27살 이모 씨와 함께 대마초보다 10배 정도 강한 고농축 액상 대마를 3차례 함께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앞서 구속된 SK그룹 창업주 3세인 31살 최모 씨와도 한 차례 같이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마 흡입 협의죠. 3번은 같이 흡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조사하는 거지 지금. 사업차 2달 동안 영국에서 머물렀던 정 씨는 오늘 인천공항에 입국하자마자 체포됐습니다. 정 씨 변호인은 수사를 위해 귀국했다며 혐의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단위시약 검사 결과에서는 음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밀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대마 구매와 투약한 적이 더 있는지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미성년자 클럽 출입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들에게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버닝썬 사태 이후 클럽이나 연예인들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져 입건된 경찰관이 8명이나 되는데요. 구속된 사람 하나 없어 수사가 제대로 되는 건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승줄에 묶인 채 법원 입구로 들어오는 남성. 뇌물 받은 혐의 인정하십니까?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를 위해 경찰관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브로커 배모 씨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배 씨에 대한 긴급 체포의 적법성 여부까지 지적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전달받은 경찰관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준비 중이었지만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현재까지 클럽과 경찰관 유착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현직 경찰관은 모두 8명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우는 없습니다. 버닝썬 유착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윤모 총경도 불구속으로 입건된 상태로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몇 차례 받은 사실 외엔 구체적 유착 혐의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경찰 유착 수사가 거북이 걸음을 보이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최근 주요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부터 동거녀의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의사, 또 마약 혐의를 받는 버닝썬 중국인 MD까지 풀려났는데요. 법원이 수사기관의 관행적인 영장 청구에 비판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 클럽 버닝썬 MD로 활동하며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중국인 애나. 동거녀에게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의사 이모 씨까지. 수사기관이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이지만 법원은 이들의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강 씨한테 프로포폴 투약 왜 하셨습니까? 운전차관한테 돈 준 적 있으세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소명 정도가 부족하다 등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제각각이지만 법원은 일관되게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신병을 구속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원래 선진국에서도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동안 형사사건이 검찰 중심이던 것이 법원 중심으로 가는 바람직한 추세입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하겠다면서도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구속수사는 범죄의 중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영장 기각 시 수사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사건별로 법리 검토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순방지 카자흐스탄에서 애국지사 유해 봉환식을 직접 주관합니다. 다만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북한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잠시 후 개봉호 지사, 황운정 지사 부부 유해 내고의 봉환 행사를 주관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봉환식을 주관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카자흐스탄에 안장된 애국지사 봉환 사업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들 지사 내외는 100년 만에 고국당을 밟게 됩니다. 개 지사는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글들을 썼고 황 지사는 러시아에서 항일 무장투쟁에 앞장섰습니다. 한글학자이자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개봉우 지사, 연해주 독립군 부대에서 활약한 황운정 지사는 우리 역사의 지평에 저물지 않는 별이 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뿌리를 내린 이들 애국지사의 후손들 역시 현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등 선대의 애국애족 정신을 잇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청산리, 봉오동 전투를 이끈 홍범도 장군의 유해 송환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북한이 연고를 주장하고 있어 이번 순방길에 송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해병대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악으로 깡으로 또 해병 정신이 담긴 이 팔강모가 아마 떠오르실 텐데, 이 팔강모는 30년 넘게 이 해병대의 상징으로 또 군가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팔강모 사나이, 이 군가와 인연 있는 노해병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차정승 기자가 소개합니다. 팔강모 얼룩무늬 귀신 잡는 사나이. 전역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팔강모 사나이는 잊히지 않습니다. 해병 장병들에게 10대 군가로 널리 사랑받는 팔강모 사나이. 해사 14기로 임관해 30년간 해병으로 살았던 예비역 대령 홍승용 씨 작품입니다. 당신 팔강모 알아? 그러면 그건 요즘 불러? 그럼 네, 매일 부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건 누가 작사한 거야? 그러면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 나야 나 그러면 1982년 군별로 특색 있는 군가를 만들자는 지침에 직접 펜을 들었습니다. 포항부터 백령도, 월남까지 어디서든 전투한다는 정신을 팔강모에 담았습니다. 보시니까 지금도 막 가슴이 뛰시나요? 이게 보면 좋죠. 기분이 좋죠. 30년 동안 썼으니까. 해병대가 해군에 통합됐을 시절 군가를 해군에 넘겨줄 뻔도 했지만 해병은 멋쟁이란 수식어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내 분간은 해상, 지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내용을 한 거고, 후렴은 이제 멋쟁이를 한 거고. 정의 해병 육성 의지를 잘 담았다는 평가에 백발이 성성한 노병은 해병대 창설 70주년 기념식에 특별 초청돼 후배들의 열병을 받았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네, 정부는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통해서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줄이고 이 대신 액화천연가스, LNG 발전소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LNG 발전소 대부분이 외국산 터빈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외국 기업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부발전이 운영하는 인천의 LNG 발전소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가스터빈이 1호기부터 8호기까지 모두 미국 GE 제품입니다. 다른 곳 사정도 비슷합니다. 한전사나 5개 발전사가 운영하는 LNG 발전소 37기 가운데 35기에 외국산 가스터빈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95%에 달합니다. 연료는 물론 발전소까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 5년간 설치와 유지, 보수 비용으로 외국 기업에 지불된 돈이 1조 원에 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돈이 해외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정부는 LNG 발전 설비 용량을 지난해 37.6기가와트에서 오는 2030년 47.5기가와트로 약 10기가와트 더 늘릴 계획입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은 외국 기업들의 배만 불려주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LNG 발전 전력 구입 단가는 킬로와트당 117.2원으로 원전보다 2배나 비싸 전기요금 상승도 우려됩니다. 비싼 발전원이 늘어나면 소비자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전기요금은 어쩔 수 없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산업부는 가스터빈의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 2도를 맞았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제3인터넷은행 선정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기존 은행들도 여전히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이 자본 부족으로 인한 이 대출 중단 문제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뱅크의 대출 상품 6개 가운데 절반이 막혀 있습니다. 상품 고도화 작업을 통해서 일시 정지된 상태이고요. 언제 재개될지 기약도 없습니다. K뱅크는 이달 가입자 수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대출 상품 판매 중단과 재개가 수차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본 확충이 시급한데 대주주인 KT가 담합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으면서 증자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역시 카카오엠이 공정위에서 과징금 1억 원을 받은 전력 때문에 남일이 아닙니다. 편리하긴 한데 아무래도 돈을 확실하게 이제 찾을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두 인터넷 은행이 출범 2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기대했던 만큼의 혁신 서비스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영업 범위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제를 보다 더 합리화시켜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달 제3 혹은 제4의 인터넷 은행 예비인가가 날 경우 경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생존을 위해선 안정적인 자본을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서비스 출시가 더 시급해졌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온라인이나 홈쇼핑으로 물건을 사면 이 택배에서 나오는 이 쓰레기, 이 곤혹스러울 만큼 많이 생기죠. 자, 이런 택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유통업계의 이 친환경 경쟁에 이 불이 붙었습니다. 이 내일은 지구의 날이기도 한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 장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배 물품을 포장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모양대로 접기만 하면 완성. 상자를 둘둘 감던 테이프도 접착제도 필요 없습니다. 한 홈쇼핑 업체가 개발한 100% 종이로 만든 친환경 포장 상자입니다. 냉장 배송 제품도 스티로폼 대신 종이 보냉 상자에 담습니다.
흔히 말하는 뽁뽁이 그리고 비닐 테이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어떤 방법이 있나. 또 다른 홈쇼핑 업체는 포장 비닐을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식물성 원료로 만들었습니다. 식물성 소재를 적용해서 탄소 저감을 70%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까지 돕는 종합 친환경 배송 서비스도 도입됐습니다. 스티로폼 대신 쌀포대 소재를 사용했고 아이스팩도 자연 분해되는 재질을 썼습니다. 고객이 문 앞에 상자를 놔두면 업체가 이를 회수해 재활용합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한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온라인 쇼핑 증가로 배송 쓰레기가 급격히 늘자 유통업계가 소비자들 마음의 짐을 덜어주겠다는 친환경 경쟁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스리랑카에서 교회와 호텔 등 무려 6곳에서 연달아 폭발 테러가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수백 명이 사망했습니다. 추가 테러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희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활절을 맞은 교회와 외국인이 머무는 호텔을 표적 삼은 것으로 봐서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천장이 뻥 뚫리고 성당 안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폭발은 부활절을 맞아 신도들이 몰린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의 성 안토니 성당에서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콜롬보의 5성급 호텔로 꼽히는 샹그릴라, 시나몬 그랜드, 킹스버리 호텔에서 연달아 폭발이 일어났고 비슷한 시각 콜롬보에서 1시간 거리인 네곰보와 동부 바티칼로아의 교회에서도 각각 폭발이 터졌습니다. 성당과 교회 3곳, 호텔 3곳 등 모두 6곳에서 동시다발 연쇄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까지 185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도 500여 명에 이른다고 현지 언론 등은 보도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외국인 사상자도 발생한 가운데 한국인 피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살폭탄 공격의 정황도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폭발 원인과 배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11일 스리랑카 당국이 외국 정보당국으로부터 급진 이슬람 단체 NTJ가 주요 성당을 대상으로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할 예정이란 정보를 전해 듣고 전국에 경보를 내린 상태였습니다. 모든 공립학교에 휴교령을 내린 스리랑카 정부는 이번 사건을 테러 공격으로 규정하고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부 이채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밀실 텐트의 과태료 야외에서 모습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서울시가 사방을 막아 내부가 보이지 않는 밀실 텐트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네. 텐트는 2면 이상을 개방해야 하고 해가 지는 저녁 7시 이후엔 텐트를 아예 철거해야 합니다. 텐트 내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230명을 투입해 내일부터 단속하고 설치 장소도 13개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예, 다 같이 쓰는 공간이니까 좀 눈살 찌푸리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외국 의혹의 재조사, 이미선 헌법재판관 모습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과도한 주식 투자로 임명 전 논란이 됐던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리얼미터의 세 번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2일 진행된 첫 번째 조사와 질문이 같았는데요. 오늘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 이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이란 응답이 47.1%, 적격이 43.8%로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자, 이미 임명된 시점에서 적격하냐는 것을 조사한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도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리얼미터는 두 번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재판관에 대한 찬성 답변이 43.3%였다며 첫 조사에 비해 여론이 좋아졌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조사 질문이 달랐는데도 이를 동일선상에서 분석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각에서 질문을 바꿔 여론을 호도한 게 아니냐고 비판하자 1차 조사와 같은 질문으로 3차 조사를 다시 한 겁니다. 리얼미터 측은 1차 조사와 질문을 같이 했는데도 적격 의견이 많아졌다며 2차 조사 분석이 잘못된 게 아니란 입장이지만 일부에선 이미 임명한 뒤 하는 조사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내주 초의 현장 조사,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을 체킹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2년 넘게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내주 서울구치소를 방문합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목과 허리에 불에 대는 것 같은 통증이 있다며 지난주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죠. 형 집행정지는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네, 현장 조사에는 검찰 관계자와 의료진이 동행해 박 전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자,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럼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네, 검찰은 현재 박 전 대통령 측과 구치소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현장 조사를 하고 나면 의료진과 검찰 관계자 등 7명의 심의위원이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빠르면 내주 중에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형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도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치료 기간이 정해지고 죽어도 그동안 통원 치료를 받은 강남 성모병원 등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채림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초현실주의 거장 르네 마그리트,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일러스트레이터 제임스 진. 얼핏 닮은 점이 없어 보이지만 이들에게 영화라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영화와 어떤 인연이 있는지 박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대표작 하울의 움직이는 성, SF 영화의 신화가 된 매트릭스, 독특한 이야기로 평단의 극찬을 받은 컨택트까지. 모두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영화를 사랑한 마그리트 자신도 영화 속 한 장면을 그대로 작품으로 만들기도 하고 직접 영화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르네 마그리트전은 사진작가, 영화감독 마그리트를 조명합니다. 개인사를 다루는 목적이나 예술적인 가치가 굉장히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사진 130여 점과 영상들이 국내 최초로 독특한 그림체로 사랑받는 제임스 진도 영화 감독들이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기에르모 델 토로, 데런 아로노프스키 같은 거장들의 영화 포스터를 직접 그렸고 한국 영화 사자의 포스터도 디자인했습니다. I was asked to make movie posters for 3 major Hollywood films. So I worked very closely with the directors Darren Aronofsky and Guillermo del Toro. 상업미술과 순수미술을 넘나드는 제임스 진의 전시에선 영화 작업물은 물론 10m 길이의 초대형 회화도 만날 수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올라 완연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금방 떨어진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당분간 겉옷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이 28도, 수도권 곳곳으로도 28도까지 올라서 초여름만큼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전국 기온 보시면 대전과 전주, 청주는 28도까지 오르겠고요. 광주는 26도, 대구 25도까지 올라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 많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최근 큰 화재가 발생했던 영동 지역은 건조경보가 수일째 발효 중입니다. 바짝 메마른 댁에 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 전국에 비가 자주 내리겠는데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비 소식이 있겠고요. 이번 비가 내리면서 예년 이맘때 봄 날씨를 다시 되찾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이 이번 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등 이 중국, 러시아와 밀착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 조여로부터 한미 동맹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일본과는 최악입니다. 동북아 외교전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진 만큼 방심하면 자칫 코리아 패싱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한미 동맹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7 마칩니다. 네, 저희는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